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비동기 작업에서 그 중간에 값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 비동기 작업에서 비동기 작업을 호출한 다음에 이 호출한 값을 어떻게 가져오냐, 이거를 해볼 텐데요. 이거는 자바에서 퓨처라는 클래스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퓨처라는 클래스를 들어가 보면은 퓨처라는 인터페이스네요. 인터페이스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get이라는 메소드가 제공되는데요. 이 get을 통해서 그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는 블로킹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동기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중간에 캔슬을 시킬 수가 있고요. 비동기 작업을. 그리고 끝났는지 확인하는 메소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퓨처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익스큐터 서비스에 실행시킨 다음에 이걸 퓨처로 가지고 와서 이 로그로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를 근데 잘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실행될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 익스큐터 서비스까지 만든 다음에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서 포르프를 도는데 퓨처를 만들어줘요. 자, 여기를 서브밋을 한 순간 이제 비동기 작업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로그 인포가 나오고 여기에 get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동작하다가 여기에 get을 호출되니까 이게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10번은 그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메인 피니시드가 아주 늦게 호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에 get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쭉 내려가고 끝날 텐데, 그리고 이거는 다른 스레드에서 쭉쭉쭉 될 텐데, 여기는 이 다른 스레드에서 작업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하고 여기를 실행시키고 여기서 다른 스레드에서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한 비동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마 메인 스레드의 이 완료된 시간이 아마 되게 늦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스프링, 스타처, 퓨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었고요. 여기는 디스패처 서블릿, 그 서버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원래 밑에 이 메인 피니시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고 이제 요 플러스 서비스의 이 로그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9까지 여기서 실행이 된 다음에 이 퓨처 get에서 여기서 149가 나왔고, 이때 스레드 보면은 이건 스레드 풀에서 실행이 되지만 여기는 메인에서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10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 피니시가 나왔고, 상대적으로 메인 피니시가 되게 오래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자, 이거는 근데 비즈니스 로직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실행을 하는데 이 실행하는 것을 여기서 비동기 작업을 실행을 하고 이 값을 여기서 가져오고 싶다는 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비동기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작업하는 게 뭐 로그 정도예요.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다른 어떤 다음 로직에 어떻게 활용하지 않는 경우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가 콜백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업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되도록 이 해당 스레드에서 계속 이것을 하면 콜백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이 콜백을 넣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이 자바에서는 컴플리처블 퓨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컴플리처블 퓨처로 한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기 전에 잠깐 이어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퓨처를 사용하면은 get을 하는 순간 기다리기 때문에 비동기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콜백으로 대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컴플리처블 퓨처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컴플리처블 퓨처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면은 퓨처예요, 퓨처. 그러니까 그 미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 아까 가져온 것처럼 퓨처에서 값 갖다 온 것처럼 그런 비동기 작업의 결과값을 가져오는 퓨처이지만 컴플리터블, 이 완료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 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해 놓은 퓨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처는 메인 함수에서 이 퓨처가 실행되는 값, 여기서 비동기를 실행한 다음에 퓨처 값으로 받아와서 여기에서 이것을 get으로 바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is 돈 같은 어떤 끝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제공했다면, 컴플리터블 퓨처는 뭐냐면 이때 미리 컴플릿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미리 호출하는 시점에 다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냐면,
일단은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이 executor 서비스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고요. 이 completable future에서 supply async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비동기 작업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executor service라는 threadful executor 서비스를 넣어줘서 이제 completable future가 여기서 이 비동기 작업이 여기서 실행되도록 하고요. 그것을 여기 부분 이제 콜백을 넣어주는 건데요. 이 then accept로 해서 이 로깅을 하도록 해놓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여기는 이제 그 get처럼 이 블로킹을 받아오는 곳이 여기 없으니까 그냥 쭉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가 빨리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completable future에서 이 다른 그 스레드에서 이 then offset까지 로깅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대로 정말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한 걸 보면은 이 completable future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이후에 그 다음 메인 함수가 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바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서버, 그 디스패처 서버에 관련된 거 실행이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쭈루룩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스레드를 잘 보면은 664로 리턴된 게 스레드 5번이에요. 이것이 바로 스레드 5번에서 그냥 실행이 되는 게 볼 수 있고요. 113번도 스레드 2번이에요. 이것도 스레드 2번에서 바로 이 로그 값이 콜백이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completable future에는 이렇게 그 then accept로 바로 그냥 실행해주는 콜백을 붙여주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요구사항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전의 비동기 작업의 결과물을 다시 한번 비동기 작업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가져온 것을 다시 비동기 작업으로 호출을 하는데, 그때 completable future에서 제공하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같이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then compose라는 것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 then completable future로 비동기 작업을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then compose를 붙여서 또 다른 completable future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코드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completable future 1에서 이 completable future가 생성이 되어서 여기를 넣고, 여기에서 이것이 실행이 됐는데, 자, 여기 보면 t가 지금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의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accept로 가져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콜백을 연속해서 다른 것을 호출하는 콜백까지 연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completable future를 사용을 하면은. 자,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렇게 메인 피니시가 먼저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콜백이 쭉쭉 이어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면은, 자, 일단은 여기서 이 메인 피니시가 먼저 선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버 코드, 서브 로그, 그 다음에 6378은 아마 여기에서 생성이 된 것 같아요. 네, 141이라는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142를 여기에 들어가서 이 다음에 이 17이 들어가서 158이 나왔고, 이 158이 여기에 로그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completable future를 이용해서 하나 작업 다음에 또 작업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요구사항, 여러 개의 비동기 작업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비동기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A라는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B를 해서 그 다음에 로그를 찍었다면은 지금은 A와 B를 각각 실행을 해요. 그리고 이 끝나는 것을 가지고 같이 C의 작업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로그를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then combin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completable future는 여러 가지 그런 완성된 상태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서 completable future를 1로 해가지고 100과 이 랜덤수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보내서 값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 completable future 2, 이 두 번째 작업도 똑같이 각각 비동기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completable future 1에 then combine을 통해서 2의 값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 결과값이 있고 이 결과값이 있겠죠? 이걸 각각 T1, T2라고 해볼게요.
그럼 T1과 T2를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보내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컴플리터블 퓨처를 사용을 하면. 그 다음에 이거를 로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예상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 메인 메소드가 먼저 실행이 되고 여기들이 이제 비동기 작업으로 콜백으로 이어서 호출이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은 퓨처를 가지고서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컴플리터블 퓨처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스프링이 띄워지고 나서, 자, 가장 먼저 컴플리터블 퓨처가 띄워지고,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띄워지고 나서 메인이 끝났고요. 또 서버 코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90과 97에서 187이 나왔겠죠? 컴플리트 퓨처 1에. 그 다음에 2에 77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64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샌드 리퀘스트에서 나왔겠죠? 그리고 264가 여기서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컴플리트 퓨처는 이 그 비동기 작업의 완성된 상태를 가지고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콜렉 붙여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컴플리트 퓨처를 알아봤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레드블 관리와 비즈니스 코드가 섞여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자,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뭐 더하기를 해주세요, 빼기를 해주세요, 뭐 곱하기를 해주세요, 나누기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연산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 어떻게 서버는 어떤 구성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뭐 스레드 풀은 몇 개로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환경 설정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치면은 이거가 같은 코드에 있는 거는 안 좋은 코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심사가 다르니까 이 코드를 분리시켜 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레드 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스레드 풀을 만든 걸 가지고 밑에서 이제 이 비즈니스 로직까지 합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스프링을 이용해서 좀 관심사를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설정 코드는 따로, 특히 익스큐터 서비스는 따로 만들어줘야겠죠. 이거는 그래서 아마 빈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어싱크를 하는 부분을 따로, 아예 이 샌드 리퀘스트를 그냥 이 스프링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서비스에서 그냥 호출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